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25% 스몰 컷으로 내렸습니다.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2월까지 연준이 0.5% 정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돼서 결국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격차가 한 2%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1.75% 정도로 이제 조금 좁혀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그리고 물가와 실업률 어느 정도 지표를 차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하방 압력은 예상보다 0.5%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어차피 지금 미국은 관세 정책을 통해서 굉장한 어떤 세수입을 거두고 있죠. 실질적인 어떤 무역 거래상에서 그동안 자국에서의 어떤 손실을 이런 텍스, 그러니까 관세 세수 수입을 통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건데, 교역 상대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1.75%, 미국은 4.25, 우리는 2.5% 지금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동조해서 또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내릴 또 계제도 아니죠. 부동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부동산 문제와 딸려 있는 부채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변동성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관세 부분도 좀 무시 못할 부분이죠. 미 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 전망을 했는데, 점도표를 보시면 2026년 말 3.4, 2027년 말까지 3.1%, 2025년은 3.6% 정도 됩니다. 점도표라는 건 이제 앞으로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금리를 움직여 가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에 가까운 그런 어떤 도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확실히 0.5% 이상은 떨어질 것 같아요. 2025년 3.6% 정도 지금 조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0.25%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전망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역시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오히려 주담대 금리는 4%선 눈앞에 다시 와 있습니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역주행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4%선에 이제 바짝 다가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미국 기준금리와 동조화되는 한국 부동산, 특별히 이제 주담대 금리가 같이 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죠. 미국 연준은 계속적으로 3, 4년 전에는 기준금리를 어마무시하게 올렸었는데, 한국의 주담대 금리는 엄청 내렸었습니다. 완전히 시소 이론처럼 반대되는 금리 궤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한국은행 그리고 이 부동산과 맞물린 금리 부분은 상당히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한원의 셈법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준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집값 문제와 이 부채 문제도 좀 걸려 있지만, 관세 문제가 가장 큰 지금 변동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철강 문제, 철강이 지금 50%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마치 밀가루 딱 집어넣으면 그냥 소면이 쫙 하고 뽑혀져 나오듯이 여러 갈래로 쫙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철강을 단일 제품으로 취급해서 50%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파생 제품, 그러니까 영역이 무지하게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등 가전제품에도 50%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확대가 돼버리면 자동차 부품에까지 관세가 적용이 돼버리면 지금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5% 관세,
지금 아직 행정서명 안 했죠, 트럼프가. 25% 관세를 지금 장기적으로 맞게 된다면 굉장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철강 부분에서의 50% 관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수출은 뭐 굉장한 제한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연간 70조 이상의 흑자 구조가 완전히 뭐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게 지금 미국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멕시코가 문제예요. 멕시코가 지금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미 뭐 자동차, 철강, 가전 17개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죠. 관세 폭탄 엄포가 뭐 연일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관세 인상 세부 계획은 이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멕시코가 한국에 대해서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거 굉장한 어떤 이 한국 수출 기로에 있어서는 뭐 위기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중남미 전체 수출액 중에 한국 수출액이 4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멕시코 수출 부분이 파이가 굉장히 커. 그리고 멕시코가 한국의 10위 교역 대상국이자 중남미 내 1위 교육국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한국 수출 뭐랄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훅 가라앉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덩달아 기준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 50%는 매우 이례적이고 실제 적용 시 양국 경제, 특별히 한국은 타격이 더 커. 그죠? 미국이나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세를 때리는 건데, 지금 수출 주도에 어찌 보면 이 수출 아니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관세 부분의 허들이 뭐 급속하게 높아져 버리게 되면 지금 뭐 주식시장 좋아지죠. 또 여러모로 자본시장이 좀 활짝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관세 부분이 그냥 아킬레스건을 딱 잡아채고 끊어버리게 되면 이거 뭐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금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안 주면 연간 260억 달러 관세 추가하는 그런 어떤 이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3,500억 달러 하면 좀 애매한데 우리나라 돈으로 484조입니다. 그냥 이제 500조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들 나라에 500조 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이거 우리가 지금 4,100억 달러 정도 되는 외환보유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500조를 쌓아줘 버리면 84%가 그냥 완전히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자체가 완전히 그냥 기둥채 뿌리 뽑힐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메리츠 보고서대로 3,500억 달러 안 주면 260억 달러, 260억 달러는 얼마냐? 35조입니다. 그러니까 35조라는 출혈이 계속적으로 연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굉장한 어떤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견을 접히지 못하는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이 사안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뭔가 단기간 안에 쇼부를 치지 못한다면 굉장한 손실을 한국은 입을 수밖에 없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외환 보유액 8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3,500억 달러가.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천문학적 돈을 대미 투자라는 명분하에 미국 계좌로 쏴주게 되면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그냥 텅텅 비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하늘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부동산 불안, 좀 전에 말씀드린 한미 무역 협상 교착 등 풀리지 않는 변수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앞으로 금리 낮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란 얘기죠. 금리를 어떻게 낮춰? 이렇게 동서남북 그냥 완전히 지뢰가 깔려 있는데 조금만 금리를 움직이겠다 해버리면 금리 인하 한번 해보세요. 집값 완전 폭등이지.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강남 마영성 집값 잡겠다고 뭐 이렇게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규제가 제대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금리 부분이 확실하게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미국 동조화해서 금리 인하 해버리면 그냥 완전히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펌프질하는 거 보십시오. 역산 푸르지오, 그죠? 대출 규제 전, 대출 규제 후. 확실한 어떤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산 푸르지오 25억에서 29억이야.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28억에서 31억이야. 그리고 성원 대치 2단지 13억에서 15억이야. 이런 식으로 주택형, 소형 주택형 매매 실거래가 그러니까 중대형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안 사. 근데 소형 쪽으로 좀 이제 타겟을 이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신고가를 찍어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르다가는 지금 뭐 627 대책, 97 대책 다 물 건너가게 생겼다라는 또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이거 또 잡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또 규제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창용 한은 총재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뭐 큰 영향이 없겠다. 근데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동결 수순으로 올해는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서울시 9월 아파트 신고가 매매 건수 보십시오.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뭐 알바노냐 우리의 길을 가련다 라고 하고 뭐 열심히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협상 타결 안 되면 오늘 메리츠증권 보고서대로 이거 뭐 거의 500조 주지 않으면 우리가 35조, 40조 매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이 출혈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데, 아니 부동산 이 기저에 깔려있는 가치가 근거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 기업처럼 뭔가 투명하게 공개돼 가지고 그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이거 거래가 되면 실질적인 어떤 가치가 글로벌하게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똘똘한 한 채라는 사인 간의 거래, 사인 간의 어떤 투심 자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이 부동산 시장이 되겠는데, 이거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가격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뭐 매물 하나 보려고 내 팀이 기다린다, 똘똘한 한 채 뭐 어떻게든 목숨 걸고 살겠다. 그럼 뭐 하냐고. 계약 취소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매월 평균 100여 건에서 올 6월이 100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취소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게 다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허상. 뭐 매물 하나 버리고 내 팀이 기다린다고 줄줄이 줄 쓴다고요? 글쎄요. 그런 어떤 팩트적 현상들이 있으면 당연히 취소 건수가 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적으로 취소 건수는 늘어나고, 지금 아파트 거래량 보십시오. 1400건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9월달이. 아니 9월달에 8, 9천 건 찍는다면서. 지금 9월 18일입니다. 9월 말로 가고 있어. 근데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400건에 그친다는 거, 이거 주식시장하고 함수관계를 딱 따져봐도 주식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없어버리면 주식은 그냥 땅 아래로 처박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아파트도. 아파트 거래량 실종돼 버리면요, 거래가 그냥 완전히 순삭돼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실거래상에서도 잠실주공 5단지 뭐 신고가 찍는다면서 지금 5억 떨어졌습니다. 8월 9일자 45억, 최고가에서 40억으로 떨어졌죠. 신현대 9차, 11차, 12차 역시도 97억, 97억 이렇게. 내가 지금 내 입술이 지금 적응이 안 돼. 93억으로 아무튼 지금 4억 떨어졌는데도 지금 뭐 90억 수순에서 지금 헤매고 있네요. 와, 대단하다. 헬리우시티 역시도 지금 34억에서 8월 달 거래는 31억. 대체적으로 한 3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 비강남권이죠. 15억에서 11억, 4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성수동, 중앙아이스빌, 여기도 최고가 19억이었는데 15억, 대체적으로 한 4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마포구, 레미안 공덕 5차 역시도 최고가 17억을 찍었었는데 14억 수순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거래가 상황은 상당히 지금 거래량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당연히 거래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죠. 그죠? 근데 무슨 뭐 신고가를 찍느니 뭐, 그죠? 보십시오. 뭐 25억인데 29억 올랐고 28억인데, 근데 왜 취소 건수가 이래 많냐고. 취소 건수가. 그죠? 말이 안 된다, 지금. 너무 인위적 작용들이 좀 많아서. 아무튼 기준금리나 말미암아 이제 다시 자본시장은 더 뭐 날개를 달 가능성도 많고, 뭐 뉴욕 증시는 새벽 한 4시쯤에 발표가 돼가지고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뭐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쫙 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물, 그러니까 오늘 시작되는 장은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뭐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으니까 시장에서도. 테슬라는 뭐 역시 애프터마켓이 더 강력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머스크가 뭐 이번에 거의 1조 3천억 개인이 사들였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올라치고 가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애프터마켓이 더 강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알파벳 역시 구글 역시도 251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자본시장이 상당히 3,500선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치를 내놓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외국인이 좀 빼고 있고 개인이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준금리나 상황은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을 조금 더 열어젖힐 가능성은 높은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가장 큰 암초가 있죠. 관세가 주식 시장을 정말 위협할 가능성 높고, 덩달아서 지금 정신없이 아파트 값을 펌프질하고 있는 강남 상구 마영성 아파트를 한꺼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본시장이 굉장히 덩치가 커질 가능성 많고, 올드한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지금 국내외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뻔한 볼톡 하나 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